다솔권 선생의 도면의 독강좌. 자, 이번 시간에는 도면의 맵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자격 검정에 따른 내용들을 한번 선생님하고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도면에 대한 맵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투상도가 만들어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에서 부품들을 다 이게 작성할 필요 없이 주 투상도를 우리가 만들었다. 주 투상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주 투상도를 작성하다 보니까 내부의 형상들을 우리가 표현하려고 보니까는 주 투상도를 작성을 했는데 내부의 형상들을 보려고 보니까는 모두 뭐 돼 있다? 은선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선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면을이라는 것을 기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형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조립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조립도 도면화 시키니까 실질적인 단면 기법이 적용된 조립도가 탄생됐다. 그래서 우리가 단면 기법이 적용된 조립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부품별로 부품도를 작성하다 보니까 역시 투상법을 적용을 하고 주투상도를 만들어서 단면 기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투상도가 탄생됐다. 주투상도가. 그래서 단면 기법이 적용된 이 주투상도에 치수기입을 해서 그 다음에 공차, 끼워 맞춤, 기하 공차, KS 규격들 모두 적용해서 부품 도면을 완성을 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 부품 도면을 2D를 그렇게 해서 각 부품들별로 쭉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부품 도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2D죠. 그래서 이 2D가 결국은 점수에 우리가 80% 이상이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결과물만 평가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 결과물로 평가가 나는 거지 파일은 거의 열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나는 왜 실격됐느냐, 빨리 그렸는데 빨리 그려 제출했는데 내 생각을 완벽하게 그렸는데 실격이다. 그때는 공단에서 뭐 파일을 열어보겠지만은 실격되면 실격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검정, 기계기사, 산업기사 혹은 기능사 시험에서 중요시해야 될 것이 포인트가 CAD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줘서는 안 돼요. 그것은 제대로 도면을 알고 도면을 그리기 시작한 한 5장 정도만 그리면은 제 시간 내에 충분하게 모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면을 다 그렸는데 완성해서 제출했는데 떨어졌다는 얘기야. 왜 떨어지겠냐는 얘기야. CAD 소프트웨어를 잘못 다루어서 다루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그죠? 이 결과물이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야. 완성도가. 도면에 대한 완성도. 이게 완성도가 높아야 돼. 완성도가 떨어지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도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모르게 되면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높일 수 있다. 그것은 선생님이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역시 수업에서 통해서 여러분들 주석물을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표절한 부품란을 작성하는 방법들 이런 것도 다 습득하게 될 것이고요. 3D 도면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3D 강의를 통해서 모델링을 완성하는 방법, 기법, 빨리 3D 모델링을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을 각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겁니다. 그죠?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이러한 내용들도 안 해요. 주물 제품인데 이게 왜 주물 제품인지 어떤 가공들을 거쳐야 되는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주물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목형을 먼저 만들어요. 이런 목형을 먼저 만든다는 얘기야. 목형 공장에 먼저 첫 번째로 가겠죠. 그죠? 그죠? 첫 번째 우리가 목형 공장에 갈 거 아닙니까? 목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목형 공장에서 주물 공장으로 갑니다. 그 목형을 형틀을 만들어서. 그죠? 형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물사로 해서 쭉 이것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대단히 힘든 주물 공장에 가면 이게 대단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목형의 형틀로 주물의 형을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걸치게 되는 거죠. 이게 다지기에서 이거 못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주물사는 일반 모래가 아닙니다. 흙도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다. 주물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다는 얘기. 근데 이걸 빼내는 과정에서 잘못 빼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트러질 거 아닌가? 모래인데, 아니 이거 주물사인데 흙하고 모래하고 약간 중간적인 성질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건 뭐냐면은 탕구 구멍이 탕구. 샘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샘물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목형 공장에서 목형을 만들어서 즉 설계를 하면은 도면을 그렸으면 목형 공장에 갔다가 그걸 형을 만들어서 나무 목형을 주물 공장에 가서 이렇게 형을 떠서 어떻게 됩니까? 만들잖아. 이렇게 기가 막 이거 빼다가 잘못 빼버리면은 뭐 떼버리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것도 이것만 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본드로 붙여가지고 저걸 빼내기 위해서 딱딱딱딱딱 이거 빼내는 거야 지금. 그죠? 그죠? 빼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빼내는 거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못 빼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우리가 샘물을 부어서 나오면 형상들이 바로 이러한 형상들이다라는 얘기죠. 아셨죠? 이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지. 저런 것들은 꼭다게 다 제거하고 쇼트 피니싱. 쇼트 피니싱이라는 건 주물의 어떤 모형이 나오면 여기다가 아주 작은 쇠 구슬로 같은 것도 막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따닥 뿌리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있던 먼지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응력에 대한 저항력도 높이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물을 만드는 것은 모형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덩치가 큰 형상 기계 가공을 할 수 없는 정도로 큰 형상 이런 것도 우리가 주물로 만든 겁니다. 복잡하니까 기계 가공을 우리가 조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복잡한 형상을 주물로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계 가공을 해서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는 이러한 재료의 선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GC다, 주물 제품이다. 주조부에 대한 일반적인 공차. 아까 우리가 그거 딱딱딱딱딱딱 떨어가지고 형 뜰 때 봤잖아요. 그죠? 그 허용 공차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내야지 무조건 외워서 넣으려고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뭐 주관식, 객관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정을 알아야만이 자격 검정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격증만 딸 건가? 실무에도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은 자격증을 넘어서 자격 검정을 넘어서 실무적인 감각을 충분히 익혀서 나갈 수 있도록 수업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 키홈이 파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키홈을 일반 뭐 공대 나와가지고 키홈 파는 거 보는 광경을 실제로 본 적이 있나? 이게 슬로터라는 가공을 해서 키홈을 파내잖아요. 위에서 내려 찍듯이 홈을 파는 거야. 이렇게 바이트로. 그래서 이렇게 키홈을 파는 거죠. V벨트 풀리에. 큰 V벨트 풀리도 마찬가지로 키홈을 이렇게 가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V벨트 풀리는 V벨트 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주물이에요. 주물로 만들어요. 주물로 만들고 이 홈을 파겠죠. 어? 홈 가공 우리가 선반에서 가공하잖아요. 그죠? 선반이란 가공. 이건 또 키홈 가공은 뭐예요? 키홈 가공 어디서 해야 돼? 슬로터. 이 V벨트 풀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물로 만들고 또 선반에서 홈 가공해야 되고 슬로터로 또 키홈 가공해야 되고 몇 번의 가공 공정을 거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걸 알고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시험도 좋아.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어떻게 도면 작성하면 되겠냐는 얘기야. 키움이 어떻게 가공되니 왜 키움이 심지어 키움의 역할도 모르고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좀 알자. 제대로 알고 좀 우리가 배우자. 기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어를 가공하는 뭐가 있을까요? 호핑 머신이잖아. 호핑 머신. 기어는 호부 절삭이죠. 이게 호부라는 거잖아. 호부. 호부가 아니고 부죠. 부. 그래서 호핑 머신으로 해서 기어의 스포 기어를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더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통해서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것.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를 감상하면서 본다라는 것. 그 다음에 축도 마찬가지죠. 축을 그냥 가공을 해? 우리 김 기사님 시켜가지고 축을 소재, 환봉을 사와야 될 거 아닌가. 그럼 사오면 어떻게? 절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절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만 절단하는 사람들이. 어? 우리 뭐 공장장님도 아니고 우리 누구야 현장에 있는 좀 연세들이 어리신 분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것들을 못하니까 이것만 절단하라고 그래. 그래서 절단하면 어떻게 돼?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축을 이런 식으로. 선반에 바이트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공하지. 그죠? 그죠? 이렇게 바측을 한다는 얘기죠. 선반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바이트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죠. 이제 지금은 이게 재래식 가장 원초적인 재래식이지만 지금 많이 자동화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너링 가공 있잖아. 너링 가공하는 작업입니다. 너링 작업이죠. 그죠? 너링 작업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모두 이제 자동화,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화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원리는 이런 형상에 의해서 원리가 너링들을 가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빗줄 너링을 가공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도면 하나 속에 여러분들 그냥 도면으로 보입니까? 뭘로 보입니까? 이 3D 모델링이. 그죠? 엄청난 제작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도면의 중요성. 이 도면은 어디로 갈까요? 이제 그림 그려집니까? 주물 공장으로 갈까요? 뭘로 갈까요? 목형 공장으로 가겠죠. 그죠? 목형 공장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주물 공장으로 가겠죠. 그죠? 그 다음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또 가공을 하겠죠. 가공하면 그냥 가공할까요? 이런 정밀한 가공들은 어떻게 될까요? 8등급이 아니라 좀 정밀한 가공되는 부분도 우리 회사에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외주를 줘야 되겠죠. 이 부품도 하나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작성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V벨트 풀리도 마찬가지. 주물로 만들어지면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키움도 파야 되고, 키움은 어디서 가공한다? 슬로트에서 가공한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이것은 호부 절삭이 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절삭 방법은 호부 절삭이 뭔지도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그냥 외워서 쓰는 거 안 된다는 얘기지. 축도 마찬가지로 도면 배치력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2D 도면 작성하고 기계기사에서는 이렇게 모델링을 3개 내지 4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면하지 않죠. 근데 산업기사는 이렇게 단면하게 됩니다. 기계설계 산업기사는 단면하게 됩니다. 축은 단면하지 않습니다. 축은 이대로 작성을 하고, 이 부분들도 단면을 하는데, 기계설계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단면도를 지정을 해줍니다. 1번만 단면하고 1번만 이렇게 단면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단면한, 이것도 단면 안 하면 됩니다. 2번만 단면하세요. 그러면 2번만 단면하고 이것 나머지들은 단면 안 하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어떻게 그리면 된다? 이렇게 그냥 안 한 대로 그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게 차이입니다. 기능사나 일반 기계는 이렇게 또 동일하고, 기계설계 산업기사만 주요 부품 단면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중량을 써주면 되는데, 이것은 3D 프로그램에서 찍으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3D 도면하고 2D 도면을 2장을 작성하는데, 역시 점수는 2D가 80% 이상이다. 거의 점수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내용에 있어서는 단순히 자격 검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술자가 설계자가 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